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의 내 모습 자세히 살펴보셨나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소변 상태를 유심히 확인해 보신 적은요? 평소와 똑같은 하루 같지만 사실 우리 몸속의 정수기인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신호들을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시면 어느 날 갑자기 투석실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완전히 멈추기 전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콩팥의 진짜 정체는 단순한 배설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콩팥을 소변만 만드는 곳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콩팥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컨트롤 타워입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이 작은 장기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만드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심지어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미세한 필터가 약 200만 개나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이 필터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남은 필터들이 무리하게 이를 대신하다가 결국 다 같이 망가져버리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콩팥 수치에 예민해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콩팥이 보내는 유밤까지 SOS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지지 않는 거품, 단백뇨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서 원래는 콩팥 필터를 통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필터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섞여 나오면서 비누 거품 같은 층을 만들게 돼요. 물론 변기와의 낙차 때문에 생기는 거품은 1에서 2분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거품이 가득하다면 90% 이상의 확률로 콩팥 이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침과 밤이 다른 부종이에요. 콩팥이 염분과 수분을 제때 내보내지 못하면 몸이 붓게 됩니다. 특히 오후나 밤이 되면 다리와 발목이 붓는 현상이 심해지는데요. 정강이 뼈 앞쪽을 꾹 눌렀을 때 쑥 들어간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건 심장이나 간 혹은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효자손으로도 해결 안 되는 가려움증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인 수치가 올라가고 요독이 쌓입니다. 이 독소들이 피부 및 신경을 자극해서 전신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죠. 이건 피부병이 아닙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렵다면 요독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숨가쁨과 극심한 피로입니다. 콩팥은 골수에게 피를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피가 안 만들어져서 빈혈이 오고 뇌와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안색이 창백해졌다면 콩팥 체크가 시급합니다. 다섯 번째, 입에서 나는 하수구 냄새, 구취입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혈액을 타고 돌다가 폐를 통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양치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섯 번째, 식욕 부진과 반복되는 구역질이에요. 쌓인 요독은 위장 점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봐도 식욕이 없고 자꾸 속이 미스거리게 되는 건데요. 이건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피가 탁해져서 발생하는 전신 증상입니다. 일곱 번째, 자다가 까이게 만드는 근육 경련, 즉 쥐입니다. 콩팥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게 돼요. 특별한 이유 없이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난다면 콩팥의 전해질 조절 능력이 상실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72세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자꾸 깨서 소변을 보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등산을 더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콩팥을 더 빨리 파괴하거든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셔서야 콩팥 기능이 5%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컸던 거죠. 그리고 잘못된 상식이 콩팥을 죽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폐에 물을 차게 하거나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내 소변량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만 관리하면 안전할까요? 혈압과 당뇨는 콩팥의 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높다면 혈압 관리만으론 부족합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몸에 좋다는 즙이나 영양제는요?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영양제조차 큰 부담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즙이나 고농축 건강식품은 절대로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콩팥 생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진통제를 조심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사는 소염 진통제가 콩팥 필터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을 생활화하세요. 국물을 버리는 습관 하나가 투석을 10년 늦출 수 있습니다. 소변을 꼭 확인하세요. 매일 아침 거품과 색깔을 살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검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하는 콩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거품, 부종, 가려움, 콩팥은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그럼 대체 뭘 먹어야 콩팥이 좋아질까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망가진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꼭 예약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파트너 잘 살아 보세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